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50만 가구의 법적 보호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중국 지하 금융과 연계된 그룹과 공모해 마약 판매 자금을 세탁한 조직원과 송금 브로커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 조직은 펜타닐을 비롯한 각종 마약류 생산, 유통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180% 오른 결과인데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USC 학생이 노숙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학생 이반 갈레고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껴안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임시보호 요청과 시민권 취득 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이번 조치로 50만여 가구의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합법적 거주를 위한 임시보호 요청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 더구나 일부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민권자의 서류 미비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서류 미비 배우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 가석방 권한을 활용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But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ll this time with fear and uncertainty. We can fix that. That's generations have been renewed, revitalized, and refreshed by the talent, the skill, the hard work, the courage, and determination of immigrants coming to our country. 자격 조건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하며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서류 미비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수혜자들은 승인 후 3년 동안 P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내 임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시민권 취득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약 50만 명의 서류 미비 배우자와 21세 미만 서류 미비 자녀 5만여 명이 추방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오늘 중국 지하 금융 조직과 연계해 마약 판매 자금을 세탁한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과 송금 브로커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관된 조직이 캘리포니아 내 송금 그룹의 도움을 받아 LA에서 거액의 마약 판매금을 달러로 돈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이 중국의 막대한 달러 수요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에서 달러 거래 브로커와 결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을 피해 비공식적 송금으로 자산을 미국에 보내려는 중국 투자자와 마약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는 카르텔, 그리고 중간 브로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송금책은 달러를 직접 전달하거나 명품과 자동차를 구입해 중국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마약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이런 수법으로 처리된 마약 판매 수익금은 무려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멕시코와 중국 사법당국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일부 피고인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는 남부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이민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국경 보호 문제가 제2의 아시안 혐오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지 이재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24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한 불법 이민과 국경 보호 문제. 남미계 이민자가 대부분이지만 팬데믹 이후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권 문제 등으로 중국을 떠나온 중국계 불법 이민자가 급증한 겁니다. Any money. It was really difficult to support myself, he tells me. He says some employers in China refused to pay him even after working. 지난해 미국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 수는 3만 7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더구나 베트남과 라오스 등 타 아시안 국적자들의 미입국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LA와 오렌지 카운티 같은 아시안 인구가 밀집한 남가주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하고 있는 40지구는 샌디에고에서 그렇게 한 9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 데에서 지금 5월 한 달 동안만 벌써 한 3,500명 이상의 중국인이 그 서든 보더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98%가, 그럼 거의 다가 우리 지역에서 그 한 90분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샌디에고 국경에서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이렇게 급증하는 아시안 불법 이민자들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반이민 단체들이 군복무 정년기의 남성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안 권익보호 단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아시안증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If you hear something that Chinese are coming and they're a national security threat, there's no evidence of that, and that just reinforces a stereotype of that not only hurts Chinese, but it hurts Koreans and all other Asians as well.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중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중후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Just like we saw in COVID, it wasn't just Chinese people who got targeted. Koreans were the second highest group of people who were targeted in Los Angeles after Chinese. And that's going to happen again in our community if this continues to be the narrative that we're hearing.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불법 입국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달 초 발효된 국경 봉쇄 정책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런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2,500명씩은 불법으로 무조건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은 그 국경을 클로즈하는 겁니다. 그것이 벽돌을 쌓던 아니면 이민법을 바꾸던지. 중국인들의 미입국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간 항공 승객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데믹으로 양국 방문자가 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아시아 지역 탑승객의 환승 수요가 더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 한국에서 미국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213만 6,700여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선 승객 수와 관련한 별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장거리 노선인 유럽이나 대양주 승객 수가 2019년에 70에서 80%에 그친 것과 대조됩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180% 오른 결과인데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선두회사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51%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3조 3,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1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국내 1위 삼성전자의 10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3조 3,200억 달러인 마이크로소프트, 3조 2,800억 달러인 애플을 모두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 한 해 들어서 오늘까지 반년도 안 돼서 180% 올랐고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35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기술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All the chips, they're at the top of the mountain, and they are single-handedly really providing the picks and shovels for this gold rush. And that's why you see them surpassing 3 trillion. 이런 가운데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은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는데 현재 주가에서 다시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 개인 재산도 작년 말 29조 원에서 반년 만에 162조 원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산업 전반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팀벌레이크는 오늘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오늘 롱아일랜드 세그하버 법정에서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 절차에 출석했습니다. 팀벌레이크 소속사 측은 그의 체포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빌보드 주요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모금 행사 참석차 LA를 방문했을 당시 근무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퇴근길에 총기 강도를 당했습니다. 해당 요원은 모금 행사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하던 길에 터스틴의 주거 지역에서 강도를 당해 가방을 빼앗겼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비밀 경호국 대변인은 강도를 당한 해당 요원이 업무용 총기를 발사했지만 가해자가 맞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은색 SUV 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금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줄리아 로버츠, 조지 클루니 등 거물급 헐리우드 스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3천만 달러의 기록적인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USC 학생이 그릭 로우에서 차에 침입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저녁 8시 15분쯤 700 블럭 웨스트 28가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30대 노숙자로 알려진 남성이 차량을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이를 목격한 19살 학생과 마주쳤고 언쟁 중 학생이 흉기로 절도 용의자를 수차례 찔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흉기에 찔린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학생 이반 갈레고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USC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만희복지재단이 한인을 포함한 지역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시니어센터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한인 10명을 포함해 모두 50여 명의 LA 주민들에게 1인당 $1,000, 총 $5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과 싱글맘 등 어려운 처지의 신청자 가운데 LA 시정부와 협력해 공정하게 선발했습니다. 만희복지재단은 올림픽 선상에 위치한 만희 매너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커뮤니티에 환원해왔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이 맞으면 모든 거 벌고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을 좀 미국에 환원해야 되겠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회째인데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중도도 안 하고 뭐 열심히 해서 이것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가가지고. 만희복지재단은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박형만 씨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저소득층 자립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예정보다 늦은 새벽 2시가 넘어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자정 넘게 푸틴 대통령을 기다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두 사람은 2번 껴안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먼저 정혜경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푸틴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하자 공항 영접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카펫 위로 등장했습니다. 이윽고 전용기에서 내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악수를 한 뒤 웃으며 포옹합니다. 꽃다발을 건네받은 푸틴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눕니다. 아우루스 전용 차량 앞에선 서로 먼저 타라고 권유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전용차 뒷좌석 오른편에 푸틴 대통령이, 왼편에 김 위원장이 나란히 탑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러시아 국기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내걸린 평양 시내를 호송을 받으며 이동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극동 지역 야쿠츠크 공화국에서 오후 일정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 방문입니다. 당초 방북 일정은 이틀이었지만 사실상 하루도 머물지 않는 일정이 됐습니다. 북러 두 정상은 오늘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도 가질 계획인데 크렘린궁은 이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처럼 소련군 추모 해방탑을 찾아 헌화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러시아 정교회 건물 정백사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 배웅 속에 오늘 오후 평양을 떠날 예정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정상회담 이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걱정했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매체가 어제 공개한 푸틴 대통령의 지시 문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인데 작성 시점은 북한으로 출발하기 전 그제자입니다. 크렘린궁은 이 협정이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조약과 2000년 북러조약을 대체하는 협정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입니다. 한국과는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의 협정엔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러시아로서는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 같은 군사동맹 수준과는 격이 다른 것으로 정부가 우려했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군사협력 들어가 있겠지만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없겠죠. 동반자 관계. 노동신문엔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푸틴은 여기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어떤 수준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입니다. 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진행됐던 어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4.9%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한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고 정부는 의사협회를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경고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허울뿐인 의료개혁 한국의료 말살한다!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여의도대로 6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 추산으론 12,000여 명인 반면 의협은 5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하셨을까요? 안 했죠. 오늘 내가 오늘 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신고하는 게 법이 아닌데 그거를 강요를 하고 있어요. 개원이들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한데 모여 의대 증원,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이라는 정책으로 모든 기능이 망가져가는 말기 성인 병 환자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입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휴진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했다며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압박했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경고를 해온 미국은 오늘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 심화를 우려했던 미국이 연이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전쟁 종식에 관심이 있다면 러시아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안보는 지역별로 나눌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security is not regional, it's global. What happens in Europe matters for Asia, what happens in Asia matters for us. 앞서 푸틴 방북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던 미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specific agreement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other than to say our focus continues to be on promoting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북러 정상회담 이후 공식 결과물이 나오면 미국의 대응도 좀 더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대항마라는 평가까지 받는 미국 스타트업이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SBS가 이 회사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이 북한을 찾은 이유를 영어로 구글에 물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최상단에 노출한 뒤 관련된 웹페이지 링크들을 나열합니다.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는 5가지 이유를 분석적으로 답했고 정보의 출처를 상단에 표시했습니다. 후속 질문을 제안하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Our business model is getting people to ask more questions, and if you serve people good answers, they want to ask more questions. And this is ultimately about making people more productive. 오픈 AI 출신 개발자들이 만드는 퍼플렉시티는 창업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SK텔레콤과 삼성전자도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 신약 개발과 같은 전문적인 검색을 위해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Wealthy people like to use Perplexity is it gives them back the one thing they can't buy with money, which is time. 퍼플렉시티가 목표로 하는 건 구글의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구글에 하지 않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We are trying to kind of go after knowledge workers, people that have more complicated questions, people who do have more disposable income because they're more valuable to advertisers. 스타트업으로서 퍼플렉시티는 오픈소스 AI 서비스를 정교하게 조정해 속도와 정확성, 가독성이 뛰어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 일본 소프트뱅크에 이어 국내에선 조만간 SK텔레콤의 AI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 등이 없으면 사업 모델을 베끼는 곳도 많아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We have this philosophy of 1% better every day. And if you multiply that out in the course of a year, that means you're 35 times better. The culture of kind of iterative improvement every day and intensity that we have, that's much more difficult to copy. SBS 홍영지입니다.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한국식품관이 개설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여름을 맞아 LA 카운티는 모든 공공수영장이 10월까지 개방됩니다. 제니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 공공수영장 개방 기간을 10주에서 5개월로 연장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30명이 오늘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학생들이 오는 6월 29일까지 전주시와 여주시, 서울 등의 한옥마을과 병영체험, 전쟁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미 청소년 간 교류와 이해, 문화와 역사 등의 뿌리 교육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실시됐다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중단됐다 거의 10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뉴욕시 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시 수도위원회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5% 인상안을 승인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단독주택 수도요금은 1,088달러에서 1,181달러로 93달러 늘어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한국 중견, 중소기업이 생산한 K푸드가 본격적으로 선보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K푸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아마존의 한국식품관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아후 유명 관광지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자동차 절도와 기물 파손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된 최소 4대의 이동식 보안 트레일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이거 정말 외계인이 벌인 일일까요?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금속 기둥이 이번엔 미국 사막에 나타나 화제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북쪽 사막에 거대한 금속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주말 동안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개한 모습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라스베이거스 시내에 나타난 금속 기둥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금속 기둥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비석 이름을 따 모노리스라고 불리는데요. 약 4년 전부터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영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과 목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계인의 소행 등 흥미로운 가설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설치, 환경 파괴와 관련한 비판 등이 나오면서 과거와 비교해 반응이 호의적이진 않다고 하네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차에 탄 채 주문을 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가게인데요. 한 남성 손님이 커피와 물을 주문한 뒤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가 나오자 비싸다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직원과 말다툼까지 벌였는데요. 남성은 급기야 소리를 지르더니 커피를 집어 직원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직원이 아니었는데요. 이대로 자리를 뜨려 하는 남성의 차량 앞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린 겁니다. 해당 직원은 표시된 가격을 몰랐을 리 없었다면서 남성 손님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또 먹는 걸로 비위생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중국 국민 음식인 훠궈에 들어가는 인기 식재료라고 하네요. 공장 이곳저곳에 오리를 비롯한 동물의 내장이 널려 있습니다. 국물 요리인 훠궈에 들어가는 인기 재료들이라는데요. 현지 기자가 산둥성과 허난성에 있는 공장에 잠입해 촬영한 모습입니다. 작업자들은 더러운 장화를 신은 채 오리 내장을 밟고 또 이러면 신선해 보인다면서 핏물에 내장을 절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작업자들이 소변을 보는 하수관에 내장이 떨어져도 다시 휙휙 건져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들은 생산일자 표기도 없이 중국 전역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위생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즉각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고 하네요. 이런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요가로 몸을 푼다면 없던 스트레스까지 절로 날아갈 듯하죠. 석양 명소로 유명한 미국 샌디에고의 선셋 클리프 자연공원입니다. 해안 절경을 보며 요가 수업을 받을 수 있어 미국 서부의 요가 성지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몰려든 요가 강사와 수강생들로 불편을 느끼면서 민원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 당국은 공원과 해변 같은 공공장소에서 요가 강습을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제동에 나섰는데요. 요가 경찰로 변신한 공원 관리 공무원들이 벌금 티켓을 발급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시 당국이 해안가 조망을 독점하려고 요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